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알아? 이거? 이거 여기 사용기한 맞춰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개봉했어 안 했어 이거? 개봉하면 아마 좀 달라질 텐데. 약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의약품 사용 기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알약을 약포지에 처방받은 경우 사용 기한은 60일 이내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처방 일수에 맞게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약통을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 시점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약통의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TP, 블리스터 낱개 포장인 알약의 경우 포장지의 유효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럽제를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 후 28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건조 시럽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 경우 14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서를 우선적으로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의 용량에 맞춰 덜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에서 28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리는 개봉 후 6개월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색의 변화가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연고리를 연고각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약을 분쇄해서 가루약으로 조제한 경우 30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루약의 종류에 따라 이보다 훨씬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멸균 제품인 안약과 안연고의 경우 개봉 후 28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약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이 표는 유형별로 의약품 사용 기간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본인이 먹는 약의 종류를 찾아서 사용 기간을 꼭 적어두세요. 소미야, 너 지난번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 다 먹었어? 이거 내 거 투포 남은 건데 이거 너 먹을래? 그래? 두포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도 먹다 보니까 그냥 괜찮아져가지고 그만 먹은 건데 남은 거니까 너 먹어도 될 거야?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안전한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처방약의 경우 약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복용 횟수, 복용 시간을 지켜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복약 안내가 있는 경우 잘 기억하거나 메모하셔서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의약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경우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 주의사항, 저장 방법 등의 정보를 잘 숙지하고 약과 함께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거나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고 해서 2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색된 약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우유, 홍차, 커피, 주스 등은 약효와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합니다. 복용 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복용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후 30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식후 30분은 음식물이 위장에 남아있어 소화관 점막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약 먹는 것을 식사 시간과 연관지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30분을 기다리다 복약을 잊을 바에는 식후 바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식전 30분에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사 전에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공복에 약을 복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약들은 빈속에 복용해야 한답니다. 특정 약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복에 복용해야 하지만 속이 쓰리거나 거북한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음식물이 위장에 있을 시 흡수가 잘 되는 경우와 위장장애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약물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우선 낮에 복용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 졸음이나 나른함을 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수면 진정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의 경우 취침 전에 복용합니다. 다음으로 밤에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약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한 야간에 복용 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정제의 경우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알약이 들어있는 병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쪽으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내부에 있는 알약들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가루약의 경우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 냉동 보관을 피합니다. 가루 형태의 약은 좀 더 습기에 취약하므로 습기가 많은 냉장고나 욕실 선반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밀폐된 용기에 담아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복용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좌약은 실온에서 녹기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5도 이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지만, 또 경우에 따라 실온, 상온, 냉장 보관하셔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보관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난 약을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혹시 쓰레기통에 버리시나요? 의약품을 다른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시거나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따라서는 우리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기형을 유발하거나 병원균에 대한 내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나 보건소 등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우 지정된 약국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갈 때는 사전에 포장지는 모두 제거하고 약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단 스프레이 등의 경우 분리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실천. 실천. 다 같이 함께해요.